이번에는 36, 37의 액세스 프리퍼레이션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위에 이렇게 체인버 오프닝을 하죠. 그 다음에 루프를 일단 제거하는 거죠. 루프를 제거한다는 뜻은 액시얼 월을 기준으로 그 위에 걸리는 걸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8번 라운드버를 안으로 넣은 상태에서 위로 당기는 겁니다. 그 밑에 넣고 그 상태에서 끌어당기면서 삭제를 하는 거예요. 북 프릭션 그립에 8번 라운드볼을 달아서 최대한의 속도로 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인버 오프닝은 330 버나 가지고 있는 보통의 그 카바이드 버를 쓰면 되고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구멍이 났다. 그러니까 그 펄프가 보인다. 이렇다 해서 뭐가 된 게 아니라 그 루프를 과감하게 제거해야 그, 지금 개원가의 현실적인 근관 치료의 어떤 리콰이어먼트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학술적인 근관 치료의 이상향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개원가에서 환자의 컴플레인을 해결하고 환자의 칩 컴플레인을 해결하고 무리 없이 술식을 진행해서 최종적인 치료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생존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 하면서 액시얼 월을 기준으로 그 위에 걸리는 걸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 있죠. 이게 7번인가요? 그래서 근데 제거를 하다 보면 벽이 되게 굉장히 오페크하고 거친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터셔리 덴틴이 펄프 체인버의 측벽에 쌓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북 해서 8번 라운드볼을 사용해서 액시얼 월을 기준으로 그 위에 루프를 제거하면서 액시얼 월도 매끈하게 다듬고 펄펄 플로어도 매끈하게 다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근관 치료는요, 8번 라운드버로 루프를 제거하는 정도에서 거의 승부가 결정이 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뭔가 보이죠. 그러니까 루프를 제거하는 게 원칙은 아니지만 루프를 제거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그 열악한 우리나라 진료 환경에서 뭔가를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탈락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프를 제거하시고 여기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좀 더 벌을 작은 걸 써서 8번 라운드 벌을 써서 오리파이스로 생각되는 부분에 부위를 이렇게 파헤치는 거죠. 파헤치면서 여전히 벽과 바닥에 오페크한 터셔리 덴틴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6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아 이렇구나라고 느낌이 와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자기 임상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벌을 갖다 댔을 때 자신 있게 깎아낼 수 있느냐 그거는 다른 거죠. 이론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연습을 통해서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술기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편집한 동영상이 아니거든요. 약 지금 보면은 한 15분? 36, 37의 액세스를 완성해서 입구를 나이타이로 들어가기까지 한 15분 정도 걸리죠. 그 다음에 길이 재고 쉐이핑 하는데 한 7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하악 대구치 두 개 치아에 8근관을 첫날 치료하는데 한 25분? 그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오리파이스 형태가 어떤지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그냥 오페크한 걸 까내려간다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돼요. 지금 4번 라운드 뭔가? 뭐 지금 뭐 4번이나 2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오페크한 거를 없애면서 벽과 바닥을 매끈하게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벽과 바닥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이레귤러하고 오페크하다는 거를 알면 엔도는 그걸 깨달으면 엔도는 끝나는 거예요. 나이트 하이를 뭘 쓰느냐, 뭐 근관장 측정을 뭘 하느냐, 어떤 장비로 하느냐 이런 것보다도 10배, 100배 중요한 게 액세스 실전 능력이에요. 액세스 캐버티 프리퍼레이션 실전 능력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럴 때 벽과 그, 매끈한 바닥과 매끈한 벽 사이에 오페크함이 있잖아요. 이 오페크함을 다 제거하다 보면 근관, 진짜 오리파이스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무리하게 찌르면 요 정도에서 찌르면 여기서 덴틴 쉘프에 걸려서 나이타이가 부러질 확률이 크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보세요. 예, 저도 이 동영상을 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뭐죠? 쿠쿠로 밥을 앉혀놓고 지금 기다리다가 심심해서 만들어 보는 맥북으로 그냥 장난을 하는 거죠. 맥북의 퀵타임 플레이어가 참 좋은 소프트웨어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몇 년 후에 후배들이 지금 본과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후배들도 몇 년 후에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영상은 몇 개만 보면 돼요. 뭐 그걸 100개, 1000개 본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고 동영상은 몇 개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동영상을 찍어보는 게 좋죠. 그게 다큐멘테이션이죠. 그게 그래서 그 지금 계속 오페크한 터셔리 덴틴을 계속 삭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어떤 원장님들은 이렇게 깎아 나가는 게 너무 과도한 삭제 아니냐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이 과정을 보지 않고 최종 결과만 봤을 때 과연 그 결과를 가지고 과잉 삭제다, 과잉 삭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마치 너무 너무 이렇게 무차별적인 삭제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결과를 보면 그렇게까지 인베이시브한 삭제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사진이나 엑스레이를 보면 알게 되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8, 6, 4, 2, 1 그래서 4분의 1 라운드 버까지 8, 6, 4, 2, 1로 대부분의 오리파이스 위치를 확정을 하고요. 4분의 1 라운드 버는 거의 오리파이스를 좀 더 지나가서 쥐지버를 쓰는 깊이 수준까지 넣게 됩니다. 실제로 4분의 1 라운드 버는 메타비전인가에서 판매를 하는데 보통의 롱쉔크 프릭션 그립과 하이스피드용 롱쉔크 라운드버에 비해서 3mm 정도가 길어요. 더 길어요. 그래서 깊숙이 들어갈 때 굉장히 유리하죠. 지금 이게 MBML, DBTL 여기서 D스타일도 이게 한 근관이라 생각하면 한 근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버콜인 걸로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나뉘어져서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깎고 물바람에서 석션을 갖다 대고 물로 한번 플러싱을
확 씻어주고 그 다음에 바람을 한번 확실하게 불어줘야 시야가 확보가 돼요. 그 깊게 들어갈수록 시야가 훨씬 더 그 절실해지죠. 아주 깨끗한 시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이 되고 있죠. 점점 점점 그 오리파이스와 오리파이스 사이가 일직선이 되면서 오리파이스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죠. 바깥쪽에 덴틴 쉘프를 제거하면서 오리파이스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동영상을 이렇게 리플레이를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봤던 것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클리어해야 됩니다. 벽과 바닥을 클리어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액세스 캐비티 프랩이란 무엇이냐? 터셔리 덴틴을 제거하는 거예요. 액세스 캐비티란 무엇이냐? 사운드한 아주 건전한 프라이머리 덴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공지능 알파고 제로라고 그러죠. 바둑을 아무것도 모르는 알파고 제로에게 기본 규칙만 알려주고 그 바둑을 계속 그 알파고끼리 두게 했더니 그, 그 기존의 기보 같은 걸로 그 학습을 했던 알파고를 가볍게 이겼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근관 치료는 처음에 어떻게 배우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터셔리 덴틴을 셀렉티브하게 삭제하는 게 너무나 그 답답하게 느껴지고 마음처럼 잘 안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우직하게 자기 기술로 기꺼이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우직하게 배운 사람은 대부분의 술자들이 근관 치료에서 느끼는 갑갑함을 오히려 바이패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녁 때 잠깐 밥이 뜸이 들어지는 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그 원장님들 시간 낭비를 좀 줄이고 싶었어요. 이게 엔도를 너무 이렇게 러버리어스하게 그 손이 많이 가고 아, 그 보상은 별로 없는 그런 술식에서 그나마 좀 더 프라피터블한 그런 술식으로 자신의 술식을 바꾸고 싶다면 이런 액세스를 가지고 놀아야 돼요. 액세스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지금 계속 이렇게 MBML, DBDL 이렇게 이 펄프의 패스웨이를 점점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근관치료 교과서 이름이 Pathways of the Pulp 아니에요. Pathway 그 경로를 찾는 거예요. 우리 루트 캐널 치료의 근관 치료의 최종 목표는 그 경로를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타이를 슬쩍 담가봐서 어지간하다 싶으면 이제 4분의 1 라운드 버로 조금 더 다듬어 주고 있습니다. MBML 그다음에 또 DB, DL 이 나이타이가 스쳐 지나간 입구에서 걸리는 부분을 주로 바깥쪽이죠. 그런 거를 이제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깊숙이 삭제를 해주면 해줄수록 그 다음에 나이타이가 들어갈 때 받는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렛지의 가능성은 코로널 인터피어런스가 풀리니까 렛지의 가능성 역시 훨씬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 덴틴 쉘프를 제거하는 거, 펄펄 플로어를 완벽하게 노출시키는 거, 벽과 바닥을 사운드한 프라이머리 덴틴만 남기고 다 제거하는 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진짜 오리파이스를 찾아주는 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6번, 7번의 근관 치료를 진행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 한 30분이다 그러면
액세스의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을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처음에 썼던 건 프로테이퍼 S1인데 S1이 들어갈 때 약간 저항이 느껴진다 싶으면 S1보다 훨씬 더 낭창낭창한 플렉서블한 뭐더라? V테이퍼 20번, V테이퍼 20번으로 좀 바꿔서 써주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 무기도 칼 같은 무기도 그 되게 묵직한 그 칼이 있고 굉장히 그 낭창거리는 플렉서블한 칼이 있잖아요. 그 와호 장룡에 나오는 그 청명검 같은 그런 칼들이 굉장히 낭창거리는 칼 아닙니까? 그런 칼이 그 굉장히 묵직하고 그 리지드한 그런 칼과 되게 플렉서블한 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타이를 오리파이스를 처음에 그 프루빙하는 스카우팅하는 그런 용도의 나이타이가 한 종류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그 석회화 물질들이 있을 때도 뚫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는 나이타이가 있고 급격한 커브에서 그거를 이렇게 커브를 잘 따라가는 그런 나이타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달라요. 그래서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타이 종류를 뭐 원파일 같은 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원파일은 그냥 회사의 상술이에요. 원파일 말이 원파일이지 실제로 파일 하나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파일 하나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임상가가 스스로를 몰아넣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술자는 자기만의 그, 그 솔루션을 만들어야죠. 책임을 회사가 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